주목을 허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절대 초보자가 실패하지 않는 그 토지 투자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땅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토지 투자 요령에 대해서 여기에 뭐 쭉 9가지로 이제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익히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또, 규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 그거를 설정을 해놔야지 여러분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투자하는데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이슈가 있는 지역은 이제 선점을 하라. 모든 게 이제 교통이잖아요. 그죠? 교통. 그래서 교통 이슈가 있는 지역, 교통 이슈가 없고, 물론 요새 뭐 환승이 다 되고 하지만은 뭐 교통이라면은 뭐 전철이 또 최고 또,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철이 어느 노선에서 수도권 같은 데는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일단 그 교통 이슈, 그 다음에, 전철 있죠. 그 다음에 KTX 뭐 이런, 그 다음에 GTX, 여러 가지 철도. 그래서 요 철도하고 이제 전철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많이 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노선을 따라서 투자를 하면 상당한 또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 이슈가 갑자기 뭐 전철이 없던 데가 개통이 된다든가 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철도가 없던 것이 요새 또 거미줄처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잘 따라서 그 바운다리의 인접지에 토지를 사게 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데,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어요.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도시 지역 및 도시 외 지역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 챕터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유를 할 텐데, 그때 그 시간에 또 기대를 해 주시고요. 용도 지역 중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 녹지가 있고, 그래서 요게 왜 또 거기에 주목하냐? 아직 덜 올랐다니까. 덜 오르다. 덜 올랐다. 그러면 최고로 올랐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는 이 바닥이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높다. 그러한 지역이 이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는 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녹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 지역에서는 싸요. 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싼 땅을 우리가 싼 토지를 구입을 해서 또 높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그래서 요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 그 다음에 그 비도시 지역에는 이제 그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관리 지역에는 이제 보전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지역,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계획 관리 지역이 관리 지역 3개 중에 제일 낮다는 게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예요. 나머지는 20% 건폐율에 용적률이 80%인데, 그에 반면에 계획 관리 지역은 뭐 사실 40에 100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이 낮다. 그래서 그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이 다세대 같은 것도 많이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에 아직 덜 오른 땅, 이렇게 계획 관리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을 주목을 하라. 주목을 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땅의 생김새, 모양이죠, 모양.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모양을.
여러분들 뭐 직방형이 있다, 정방형이 있다, 뭐 세목골로 돼 있는 거, 여러 마른 목골로 돼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접했을 때 여러분들 땅의 생김새에 직방형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은 요게 쭉 붙은 땅을 좋아하잖아요. 왜 점포를 많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이 길다랗고 여기 점포를 몇 개 못 넣잖아요. 이 뒷땅을 나머지 또 여기다 도로를 놓고서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요런 땅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아주 정사각형의 모양. 그래서 이런 땅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돼서 도로에 붙은 거는 거의 뭐 4m, 5m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모난 게. 그래서 이런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땅의 모양새를 잘 파악을 해라. 잘생긴 게 좋다는 얘기죠. 잘생긴 게. 자, 도로가 4m 이상은 최소 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작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폭이 사람이 다니는 거와 그다음에 옆에 차량이 다니는 거 하고 해서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지나갈 때의 최소의 폭이 4m가 된다 해서 4m 이상은 접해야지 정말로 쓸모가 있는 땅이다. 그런 땅을 항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접해라. 접하지 않으면 맹지잖아요. 맹지는 사실상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일단 간주가 아니 건축을 못해요. 맹지는 건축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100평에서 300평 미만의 규모에 익숙해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평 다세대 같은 경우 전원주택 같은 경우 한 300평, 자연녹지 300평 정도면 사실 다세대 짓기 딱 좋거든요. 그만큼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자연녹지도 뭐 건폐율이 20에 80밖에 안 나오는데 300평 정도면 다세대 참 훌륭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땅을 텃밭으로 져가지고 또 이렇게 텃밭 이코로 주거 공간으로 같이 믹서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지역을 사더라도 뭐 큰 평수 뭐 500평으로 해서 물론 분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분할하는데 또 돈 들어가고 또 경계 측량하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기타의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살 때 어느 정도의 뭐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나. 그래서 최소의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 되나. 그것을 뭐 주변에 건축사 사무실이나 뭐 토목 측량하는 그런 측량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 요런 지역에 땅을 몇 평을 짓게 되면 요 정도 평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쓸데없는 또 경제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또 큰 평수 사게 되면 또 융자를 받게 되고 좀 리스크를 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평수를 사라. 적정한 규모의 평수를 사라. 자, 주변에 50m 축사 및 묘지 종단.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혐오 시설이죠. 혐오 시설인데 주변에 축사가 있다든가 묘지가 있다든가 뭐 이 송전탑, 선화지라 그러죠. 송전탑은 선화지라고 그러는데 선화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혐오 시설은 사실상 피하라. 그래서 이 송전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 그거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좋은 내용으로 또 공유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최소한 50m 이내에 이런 게 있나를 확인을 한 얘기죠. 자, 직접 땅 위에 올라가서 10분간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경매를 한 달에 뭐 한 두세 건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 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면 갈수록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인접지의 땅도 어떻게 생겼고 정확히 이 땅이 그 위치에 맞나. 그리고 가서 어떤 너무 또 낮지 않은가. 그래서 또 10분간 정도 땅 받기를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그런 시각에서 이쪽 저쪽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기서 어떤 뭐 기운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의 어떤 토질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땅이구나 해서 가서 그냥 잠깐 스치다가 뭐 담배 피시는 사람은 거기에 뭐 담배 하나 피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샅샅이 내가 여기다 어떤 집을 질 건가 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10분 이상을 보게 되면
다른 그 시각에서 또 다른 느낌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상 뭐 권리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자, 부동산을 최소한 3곳 정도는 둘러서 시세를 파악해야 돼요. 땅은 시세가 없습니다. 땅은. 그래서 항상 땅 시세를 이렇게 보면 주변에 거의 정보를 거의 다 공유로 하기 때문에 하여간 부동산 두세 곳 정도는 무조건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같은 데는 보면은 무조건 믿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 지분 등기를 하는 것도 모르고 내 앞으로 등기 나니까 무조건 사고서 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자기가 게을리지 않고 주변 부동산만 가도 그 시세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속아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속아서 좀 이렇게 바지런하신 분들은 최소 3곳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저울질을 하면서 또 시세를 파악합니다. 자, 토지 수용 예상 지역에 임저지 토지를 주시하라. 그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이 이제 중복되는 얘기지만은 수용 지역은 보상가를 솔직한 얘기로 알기가 쉽질 않아요. 이 보상 가격이 30만 원에 나올지 25만 원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되는 지역은, 수용되는 지역은 사실상 힘들고, 주변에 수용되지 않는 그 임저지 땅을 사게 되면 이 수용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죠. 대부분이 그 보상 가격 갖고 임저지 땅을 사게 돼요. 그분들이 해서 뭐 심지어 몇백억도 이렇게 보상받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들이 보통 평균 보면은 20억에서 50억 그 사이로 보상을 받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뭐 통장에다가 적립을 해놓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하고 또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땅을 주변 걸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발, 어떤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변에 행정지역의 인접 지역을 땅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상당히 2배, 3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만 익숙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또 이런 상가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만 이렇게 관심 두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김 박사의 촉에서 여러분들 이 토지 부분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뭐 30강, 40강 갔을 때는 여러분들도 사실상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저 4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또 김 박사의 촉에 여러분들이 알림과 그 다음에 또 좋아요와 또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